자, 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15번부터. 자, 첫 시간 제가 처음에 OT 때 조금 세게 말씀드렸는데 잘 받아들여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좀 마음을 좀 크게, 아시겠죠? 좀 담대하게, 경찰 되실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이 힘든 시기를 좀 잘 벗어날 수 있고요. 충분히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분들이에요. 오케이? 자, 15번입니다. 요것도 제가 앞으로 문제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물론 아마 그 기존에 우리 1차 때도 그런 문제를 풀어왔었는데 우리 매슬로 욕구이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 쭉 있습니다. 우리 요약집 보면 268페이지인데 자, 동기를 부여해줘가지고, 그렇죠? 상대방, 여러분한테 제가 동기부여자, 동기부여. 동기를 박살내려는 게 아니라 동기부여. 박살내는 겁니까? 그런 의도는 1도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을 크게 잡고 더 큰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허무맹랑하게 가지 마시고 일단 순경부터 차근차근. 그러면 간부 시험도 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동기부여. 모든 건 일체유심조. 내 마음속에 있다.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렇죠. 세상이 달라진다. 자, 요렇게 가는 게 뭐다? 내용이론입니다.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내용이론. 내 마음속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반면에 그런 것보다 일단 내가 해가다 보면서 어떻다? 과정 속에서 하나씩 뭔가 성취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다? 보상을 받는 거죠. 사실은 성취감을 느낀다는 건 어떤 결과가 나오면서 그렇죠. 자꾸 뭡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네? 그럼 조금 더 해보자. 이것도 할 수 있네? 조금 더 해보자. 됐나요? 이렇게 과정 속에서 성취감이나 정당한 보상을 받으면서 동기가 자꾸 부여되더라. 요게 뭐다? 과정 이론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동기부여 이론 중에는 두 가지 큰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다? 내 마음에 딸려 있어. 중요해. 오케이?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목표가 뭐야? 뭐 이런 거. 이런 게 가장 동기부여의 핵심이 되는 거. 그래서 내 목표는 이런 거니까 나는 이런 거 다 참고 이겨낼 거야. 요게 뭐다? 그렇죠. 내용 이론이고, 자, 반면에 과정 속에서 성취감과 보상을 받으면서 자꾸 동기가 부여되는 거. 이건 뭐다? 과정 이론. 그래서 내용 이론 중에는 매슬로의 욕구 이론. 나는 이런 욕구가 필요해. 이런 욕구가 내 목표야. 됐습니까? 그 욕구에 따라서, 그 목표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맥클리랜드는 뭡니까? 그렇죠. 성취 이론. 됐나요? 뭐 권력을 내가 더 좋아하는지, 또는 친교를 좋아하는지, 또는 뭡니까? 성취가 더 중요한지. 각자마다 뭡니까? 자기가 우선시하는 목표가 다르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 거에 따라서 동기부여도 달라진다. 이런 것이고, 또 동기 위생 요인 이론 있죠? 동기를 부여해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아니면 동기를 마이너스 시키는 위생 요인도 있더라. 이게 이 요인론. 허츠버그가 주장한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맥그리거, X이론, Y이론. X형 인간 속에는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고, Y형 인간 속에는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고, 거기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달라지더라. 됐습니까? 아예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자체가 달라요. 됐나요? 그리고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성숙돼 있는 사람이냐, 미성숙이냐. 미성숙 애들은 맨날 불만, 그냥 욕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딱 해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자, 뭐 요런 것들. 요게 뭐다? 내용이론. 마음속에 뭘 품고 있느냐. 됐나요? 반면에 포터와 롤러의 그렇죠. 업적 만족 모형. 이미 제목이 다르잖아요. 내가 하는 업적에 따라서 만족을 하면 점점점 간다. 오케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름의 기대 이론. 내가 이걸 하면 뭐가 오겠지? 과정 속에서 자꾸 뭔가 성취하면서 받는 보상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받는 보상이 공정해야 되겠죠. 내가 한 만큼 와야 되겠죠. 그래야 동기가 부여될 겁니다. 근데 이만큼 노력했는데 결과가 요만큼밖에 안 오면 하기 싫어지죠. 동기부여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 뭐예요? 이거는 마음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뭔가 공정한, 그렇죠, 보상을 받는, 그러면서 동기부여가 계속되는 과정 이론입니다. 과정 이론. 어떻게 느낌 좀 받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거기
1번에 맥클리랜드, 그리고 허즈버그, 2번에 그리고 4번에 메슬로우 얘네들은 내용 이론인데 그렇죠? 반면에 3번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됐나요? 얘는 그렇죠. 과정 이론입니다. 과정 속에서 공정한 절차와 공정한 어떤 보상을 받게 되면 동기부여가 된다. 오케이. 자, 요런 정도로 좀 구별을 해주시면 쉽죠. 하지만 이게 제대로 구별이 안 돼 있고 공부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그냥 찍어야 돼요. 자, 어쨌든 지금 설명 들은 것만으로도 해결됐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번 조직 편성의 원리, 예, 계통 분명조 뭐 그 이야기죠. 정답 2번 상하. 상하로 나누는 것보다 계층제 키워드가 요거죠. 오케이. 물론 내용을 읽어보셔야 되는데 뭐 거기 뭐 명령 복종 관계 나오니까 또 명령 통일의 원리 이런 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보다 상하로 나눈다. 명령 통일은 한 사람의 상관에게 명령받고 보고를 해라라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고 여기는 뭐다? 상하로 구분한다. 오케이. 자, 뭐 1번 통솔범위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지지요. 그리고 2번에 문이라는 사람은 그렇죠. 문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 중에서 계층제, 통솔범위, 그리고 분업의 원리, 그리고 명령통일의 원리, 조정통합의 원리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제1원리는 그렇죠. 조정과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 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됐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17번에 예산 무조건 나옵니다. 얘네들 이게 이제는 뺄 게 없어요. 자, 여기 예산 편성 과정. 에이, 이거는 그냥 기본이지요. 아직도 이런 걸 암기 안 했다. 아, 나 예산 너무 어려워. 넌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셔야 돼요. 오케이? 예, 하셔야 됩니다. 아니 문제에 나오잖아. 매번 나오는 걸 자꾸 뺄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세요. 예, 그래서 17번에 1번에서는요. 날짜 외우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뭡니까 포인트가 예, 사업 계획서 제출할 때 당해 해계년도. 이 당해란 말 12년도에 뭡니까? 다음 연도라고 해서 틀리게 나왔었죠? 우리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들이고 5 해계년도 이상 숫자 무조건 외우셔야 되겠고 누구한테?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해주는 항상 기재부 장관 나온다 그랬습니다. 예산은. 그래서 1번은 맞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이제 뭐예요? 예산이 확정됐어요. 그럼 이제 돈 받아야 되겠죠? 돈 주세요 하는 게 뭡니까? 예산 배정 요구서. 맞지요? 예산 배정 요구서에는 명시유월비가 안 들어간다라는 거. 하지만 예산 성립 과정에서 나오는 예산 요구서에는 명시유월비 들어간다 그랬고 그리고 목적 외의 경비 사용할 수 없다. 이거 맨날 나왔던 지문입니다. 예. 하여튼 우리 경찰학에서 목적 외는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4번이 틀렸죠? 예,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기재부 장관한테 날짜도 6월 30일이 아니라 5월 31일 1, 3, 5죠? 1월달, 3월달, 5월달 말까지. 그래서 예산 요구서 여기는 그렇죠. 명시유월비 들어가죠. 행안부 장관 아닙니다. 기재부 장관한테 예, 5월 31일까지. 날짜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예, 그리고 18번 언론중재. 아, 우리 1차 때 채용 시험에서도 또 나왔습니다. 언론. 예, 이거 맨날 나오는 거예요. 일단 1번하고 4번은 같은 맥락인데 언론 보도를 해달라. 정정 보도를 해달라라고 할 때에도 언론사가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죠. 어떤 사유였습니까? 보도해달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위법성이 있거나 사실이 아닐 때 그때는 거절할 수 있어요. 네가 해달라는 거 다 거짓말인데? 네가 해달라는 거 위법한데? 안 돼. 그리고 또 뭡니까? 정당한 이익이 없다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해줘서 네가 이익이 뭔데? 이익도 없는데 우리가 왜 해줘? 거절할 수 있고요. 4번에 보시면 공개재판 또는 공개회의 이미 공개가 된 거예요. 공개가 된 거는 굳이 언론사가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4번은 거절할 수 없다 해서 틀렸고 3번은 청구를 했습니다. 정정보도 해달라고. 오케이? 반론보도 해달라고 청구를 했어요. 청구를 받은 언론사 대표는 며칠 이내에? 3일. 절차 아시죠? 3일 이내에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보도해줄지 말지. 즉 그 청구를 수용할지 말지. 됐나요?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라면 언제까지 보도를 해준다? 청구 받고 나서 7일 이내에. 만약에 수용 안 해주겠다라면 이제 조정이 성립이 안 된 거죠? 그럼 뭐다? 청구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그렇죠.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 신청하면 조정 신청을 받은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조정을 할 때는 뭐예요? 서로 합의를 유도한다거나 권유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예, 맨날 나왔던 거죠. 안 날로부터 3개월, 있을 날로부터 6개월. 오케이. 자, 그리고 19번. 보안 업무 규정. 예, 보안 업무 규정은 대통령령이고 그 시행 규칙은 대통령 훈령입니다. 뭐 이거까지 알 필요 없는데 그렇다는 것이고 1번에 손해란 표현은 나오면 안 되는데 해라고 해야 되는데 해. 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3급. 예, 요것도 조금 손해. 예. 요거는 이의제기라도 안 받아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정확하게 하면 해입니다. 예전에는 손해였는데 예. 자, 그리고 2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원령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거는 2급. 3급은 해. 이거 출제하신 분이 옛날 분이신가? 왜? 어쨌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확실하게 틀린 건 2번이죠. 어떤 이제 민간 기업입니다. 민간 기업. 예를 들어서 제가 사례를 뭘 들어드렸습니까? 우리가 경찰청 공사를 한다. 그럼 뭐예요? 뭐 비밀 방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제 기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물을 지을 때.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그 민간 기업체가 계속 들락날락 걸어야 돼. 그럼 이 사람들한테 뭡니까? 비밀 취급을 할 수 있는 인가를 해줍니다. 오케이. 계속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그럴 때 누구랑 협의한다고요? 미리 국정원장하고 협의를 합니다. 경찰청장하고 협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2급 이하의 비밀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국정원장입니다. 예, 요 정도 예, 당연히 예전 다 시험 나왔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3번에 제한구역, 제한지역, 통제구역 이런 것들 제한지역은 가장 넓은 거죠. 그래서 감시가 필요하다. 제한구역은 비인가자가 들어오게 되면 안내가 필요하다. 예, 맞고요. 그리고 통제구역은 비인가자 절대 안 된다. 그리고 4번에 열람기록자. 어쨌든 비밀 열람, 비밀 기록과 관련된 뭐 서류들은 몇 년간 보관한다고요? 5년으로 외우시라 했습니다. 5년 맞고. 자, 그리고 이제 20번. 자, 요 5개 집회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예, 1번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간, 대법원장 공간, 헌법재판소장. 예, 요런 공간들은 100m 이내 무조건 안 됩니다. 예외도 없습니다. 뭐 대규모가 아니다, 안녕을 해칠 염려가 없다, 기능을 해칠 염려가 없다. 그래도 안 됩니다. 100m 이내는. 됐나요? 예, 100m 이내에서는 절대 안 되는 애들입니다. 물론 그 밖에서는 해도 돼요. 그 밖에서는 100m 이내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 나머지 국무총리 공간이나 그렇죠. 예외들이 있죠. 뭐 외교기관,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뭡니까? 그렇죠. 100m 이내에서 원칙은 하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100m 이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오케이. 그런 경우가 2번이죠.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 기능을 해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뭡니까? 100m 이내라도 5개 집회 가능하다. 예, 맞고요. 거기 20번에 1번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하는 사저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 부분 걔는 해당이 안 되고 3번 질서 유지선 설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당연히 설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4번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뭡니까? 야간에 새벽에 새벽 1시에 집회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자체가 적용이 안 돼요. 하지만 시위는 새벽 1시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시위는 그렇죠.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날 그렇죠? 그렇죠. 저녁부터 자정 24시까지만 가능하고 0시부터 해가 뜰 때까지 새벽에는 시위는 안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런데 집회는 괜찮다. 집회는 그래서 뭐 미리 신고한 경우라면 부득이하다면 뭐 조건을 붙여서 5개 집회는 아니에요. 조건 붙이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집회하고 똑같이 허용이 됩니다. 이게 말 자체 표현이 틀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뭐 집회의 성격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집회처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시간 내에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신고가 됐다라면 별 탈이 없다라면 상관없습니다. 뭐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어쨌든 야간 집회 시위에 관련된 그 법 규정이 제 10조인데요. 이거는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아가지고 고쳐라 했는데 이미 안 고치고 쭉 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이런 조문이 적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시위에만 일부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만? 새벽에만. 오케이. 자, 21번 가겠습니다. 경범죄처벌법. 무조건 A급이죠. 경범죄처벌법 이런 것들은 빼놓으시면 안 되겠고 가번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거짓 광고지요. 20만 원짜리 맞고 나번에 납부기간. 예, 납부기간. 1항에 따른 납부기간은 뭐냐면 1차 납부기간. 며칠입니까? 10일 준다 그랬죠. 근데 1차 납부기간 납부 안 하면 그 기간의 마지막 날 이때 다음 날 붙는다 그랬습니다. 연장되는 거는 며칠 준다? 20일.
30일 틀렸고. 그리고 가상금 얼마? 100분의 20을 더해서 내야 된다. 100분의 30도 틀렸죠. 그리고 해양경찰서장, 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얘네들은 그렇죠. 범칙금 때릴 수 있는, 통고 처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해양경찰서장 제외한. 틀렸죠? 예. 그리고 라번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이 청구가 됐다라면, 예, 이제 즉결심판 나와야 되는데, 근데 즉결심판 나오는 그 날짜 전, 그래서 최고는 마지막까지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끝에 선고 전까지. 어쨌든 선고하기 전까지, 즉결심판 선고하기 전까지 100분의 50 가상금 더해가지고 제출만 되면, 납부만 되면 뭡니까? 그렇죠.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것도 기출문제 다 나왔던 거죠. 오케이. 자, 어쨌든 최대한 늘어졌을, 마지막까지 하면 선고 전까지. 그리고 22번 사례형인데 참 이거 문제를 열심히 만드셨어요.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결론은 너무 간단하지요? 예, 마지막에 H가 누구예요? C의 형제자매. C는 뭡니까? 전에 살았던, 예, 이혼녀, 뭐 하여튼 뭐 근데 어쨌든 C는 친족입니다. 친족인데 친족은 가정폭력 범죄에서 구성원이 되려면 동거를 하고 있어야 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얘는 뭐예요? 결혼해서 미국 가서 산다네요.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구성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3번. 자, 1번. 경비경찰 활동 하향적 명령책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부대원의 차량은 상대적이고 상대적고 활동의 결과에 대해 지휘관은 책임을 지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지요. 이게 뭡니까? 부대 단위 활동으로 하는 우리 경비경찰의 특징입니다. 경비경찰은 부대 단위로 활동하는 특징이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2번. 체포는 신체를 구속하는 거 맞는데요. 이거는 직접적인 실력 행사 맞는데요. 무슨 법? 형소법이죠. 경직법이 아니라. 경직법은 경고하고 제지할 때만 적용되는 법. 체포는 형소법. 이거 맨날 했던 거. 그리고 3번. 상대가 약한 시점에 딱 해야 되겠죠. 이거는 뭐다? 그렇지요. 군중들 정리할 때 원칙, 균위, 시한 중에서 뭐다? 시점, 적시의 원칙이고. 4번에 현재의 질서 상태를 보존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현상 유지적 활동. 이게 뭐다? 우리 경비경찰의 특징 중에 하나죠. 예방부터 진압까지. 이거는 뭐다? 복합기능적 특징이 있고. 현상을 유지한다. 현재를 잘 유지해야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있다. 현상 유지적 활동, 소극 목적 활동인 우리 경비경찰의 주 특징이다라는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24번 도로교통법 용어 정의. 우리 교통경찰 할 때 제일 처음에 이걸로 제가 수업하죠. 기본 용어. 여러분 강론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보도란 차도 보도 구분하는 선이 뭐다? 연석선 나와야 되겠고, 보도는 보행자가 다니는 길인데 보행자에는 그렇죠. 여기 유모차, 보행보정의자차 포함이죠. 얘네들은 유모차는 어린이와 한 몸이, 보행보정의자차는 장애인과 한 몸입니다. 그래서 보행자로 봅니다. 이거는 차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길 가장자리 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려고 선을 그어놓은 거. 거기가 길 가장자리 구역. 이건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번에 자동차란 했는데요. 자동차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 등에 들어가죠. 등. 자동차에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여기서 이륜자동차는요. 125cc 초과되는 거. 125cc 이하는 그렇죠.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륜자동차 하니까 뭐 원동기도 포함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125cc 이하짜리 이륜자동차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합니다. 됐나요? 자, 이런 것들 문제 예, 잘 내셨네요. 그리고 라번 행안부령 나오는 거 어린이 보호자. 자, 쭉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여러분 개인형 이동장치는 헬멧을 쓰고 다녀야 되긴 맞는데 어린이는 절대 타면 안 됩니다. 헬멧을 썼다고 해서 타는 게 아니라 쓰던 안 쓰던 어린이는 타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자는 어린이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타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타게 하면 그렇죠. 과태료 맞죠? 그리고 마번에 모범 운전자란 그렇죠. 2년입니다. 2년. 내 2년은 돼야 모범 운전자지. 그리고 누가 정해줍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그렇죠.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너는 모범운전자야. 그러면 그런 모범운전자들은 교통정리하거나 이럴 때 뭡니까? 경찰관과 동일한 그렇죠.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모범운전자 말을 안 들으면요. 경찰관에게 말 안 들은 거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참고로 개인형 이동장치 아까 보호자가 만약에 어린이 타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만약에 타게 했다라면 뭐라고요? 그렇죠.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 아닙니다. 이거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적어놓으세요. 우리 행료에 보면 핵심 요약집에 페이지 429페이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오케이. 자, 그리고 25번 출입국관리법. 여기도 최근에 우리 채용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특히 가번. 이거 바로 우리 채용시험에 나온 거예요. 최근에. 그리고 수사기관 긴급 출입금지. 긴급 출국금지. 그때도 제가 말했죠. 이거 이제 나올 때도 이거 우리 시험에 꼭 나올 거다. 나올 거다 했는데 이제 최근에 딱 나와가지고 제가 출국금지 긴급하게. 이건 뭐예요? 우리 경찰이 이 녀석 빨리 못 나가야 된다. 어때요? 절차가 좀 간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공항에 있는 또는 뭐 부두에 있는 여객선 터미널 거기에 있는 출입국관리 직원한테 바로 전화 때리는 거예요. 이런 인상 차이 갖고 있는 애 못 나가게 해라. 여권 심사하잖아요. 그때 막으라고. 일단 됐습니까? 이게 긴급 출국금지 됐나요? 그렇게 하고 일단 승인을 받아요. 사후 승인. 누구한테? 그렇죠. 법무부 장관에게.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게 그 긴급 출국금지 요청은 출입국관리 직원한테 하고 그러고 나서 몇 시간 이내에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뭐 한다? 승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인을 요청받은 법무부 장관은 몇 시간 이내에? 12시간 이내에. 그게 가번 지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긴급 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몇 시간 이내에? 12시간 이내에. 틀렸죠. 24시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승인을 받지 못했다라면 당연히 이거는 해제가 됩니다. 됐나요? 다시 한 번 더. 경찰이 출입국관리 직원한테 공항에 바로 전화합니다. 긴급하게 출국을 좀 금지시켜달라고. 됐나요? 그러고 나서 몇 시간 이내에? 6시간 이내에 경찰이 법무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승인을 요청받은 요때부터 법무부 장관은 몇 시간? 12시간 이내에 승인을 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12시간이 지났는데 승인 안 해줬다. 그러면 이거는 해제가 된 걸로. 됐나요? 6시간, 12시간. 자, 그리고 나번 18세가 아니죠. 17세 미만. 우리 출입국 관리 관련해가지고 우리 여권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권에 준하는 문서들입니다. 요런 거 17세 미만은 발급 안 해도 되는데 17세 이상이 딱 되면 그때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에 발급한다. 됐나요? 17세 미만. 그리고 다번에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그렇죠. 출입국관리 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출입관리사범. 출입국관리사범이 뭡니까? 불법 체류자라든지 이런 애들 말하는 겁니다. 이런 외국인을 입건했다. 그럼 뭐예요? 출입국 관련해서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렇죠. 인계하여야 한다. 됐나요? 물론 그 외국인이 불법 체류도 하고 있어. 출입국 사범이기도 하고 형사사범하고 구별하시면 됩니다. 형사사범은 뭐예요? 살인, 뭐 상해, 절도, 폭행 이런 게 형사건이잖아요. 형사건으로 입건이 됐는데 보니까 신원조사하다 보니까 뭐예요? 조회하다 보니까 불법 체류도 걸린 거죠. 됐나요? 그럼 불법 체류에 관련한 출입국에 관련된 문제는 출입국관리 직원에게 맡기고 우리는 형사사건 처리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인계해야 된다. 맞습니다. 지체 없이. 그리고 라번 감염병 환자,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입국 금지할 수 있지요? 병 들고 뭐 중독되고 더럽고 위험한 애들, 돈 없는 거지들 입국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출국, 강제 퇴거당하고 몇 년 안 지난 사람, 5년이 안 지난 사람은 입국 금지. 5년이 지나면 이제 들어올 수 있지요. 그래서 여기 5년 지난 틀렸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입국 금지 대상. 자, 또 기지개 한번 필까? 기지개 으쌰. 조금 빨리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26번 청원경찰. 요것도 최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원경찰법은 또 무조건 A급이라 했습니다. 왜?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청원경찰 시험 문제도 출제하시고요. 경비지도사 문제도 출제하시고 거기 보면 기본적인 필수 과목이 청원경찰법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잘 알고 자주 출제했던 과목이기 때문에 꼭 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채용시험에도 많이 나왔고 가번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사업
시설 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시도경찰청장님이 경영자한테 야 니네 시설에는 청원경찰 좀 둬야 될 것 같아 라고 뭡니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 문제는 좀 어려웠습니다. 잘 안 보이죠. 요청. 명령이 아니라 요청. 명령하면 안 되죠. 개인 사업자가 돈이 있어야 청원경찰을 쓸 거 아닙니까? 돈도 없는데 야, 무조건 해. 이건 아니죠.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너무 얍삽하게 냈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르잖아요. 요청 그리고 동의 이런 거 다 다르지요? 명령 다 다른 말입니다. 요 문제 잘 봐두시고 자 그리고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우리 감찰 규칙에 보면 이제 야간 심야에는 뭡니까? 그렇죠. 조사할 수 없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심야에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 있습니까? 항상 예외가 있다 그랬습니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뭐예요? 너무 긴급하다. 빨리 해야 된다. 또는 뭡니까? 상대방 즉 조사를 받는 사람이 요청을 하면 그냥 오늘 밤 하더라도 그냥 오늘 좀 끝내주세요. 밤새도 괜찮습니다. 라고 조사를 받는 사람이 요청을 하면 가능하죠. 근데 뭐예요? 예전에는 무슨 표현으로 돼 있었다? 법조문에? 동의라고 돼 있어요. 동의는 뭐예요? 조사관이 조사 받는 사람한테 먼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조금 남았는데 조금 시간 지나더라도 좀 합시다. 라고 하면 뭐예요? 조사 대상자가? 좋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하면 가능하다는데 동의는 뭐예요? 아무래도 거절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르다는 게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조사받는 사람이 또는 그 사람의 변호인이 요청을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부분 요청이냐 동의냐 바꿔낸다 그랬습니다. 나와요. 참 이렇게 가르치면 이제 수업 들었으니까 다 맞추겠지라고 확신이 참 들면 좋은데 꼭 보면 가서 이제 틀리고 오거든요. 하여튼 지금 수업 들으시는 친구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문제가 봐요. 나오잖아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번 저기 징계 처분에 하여야 하는 거 맞는데요. 징계는 누가 때린다? 주인이 때리는 거죠. 청원주가 때립니다. 경찰서장이 때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서장이 청원주한테 야, 얘 직무태만 한다라고 알려줄 수는 있죠. 징계 때리라고. 그래서 경찰서장은 1개월마다 그렇죠. 직무태만 이런 거 그렇죠. 감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 구별 잘 하시고 그리고 다번에 청원경찰은요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간인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잘못했다면 민법에 의해서 그렇죠 배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은 공무원으로 봐요. 그래서 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이 잘못했다면 그때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런 표현이 없으면 청원경찰은 민간인 신분이다. 공무원이 아니다. 민법이 적용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라번에 국가나 여기 나오죠.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요 사람들은 뭐예요? 공무원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사법상의 고용계약이 아니라 공법상. 공법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국가와 관련된 법이 공법. 국가가 주체가 되는 게 공법. 다른 말로 하면 행정법.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은 공법상 계약하는 거죠. 공법상이라면 국가와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행정법 하는데 이런 용어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하여튼 뭐 저랑 같이 수업을 쭉 하셨던 친구들은 충분히 이제 이런 표현들을 잘 받아들이실 거라 믿고 27번 가겠습니다. 경찰법의 법원. 자,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경찰 행정법 관련해서 법원, 법치행정, 경찰 책임의 원칙, 경찰 개입 청구권, 비례의 원칙, 조리의 원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무려 이번에 특히 경찰 책임의 원칙에 관련된 문제가 3문제나 나왔죠. 하여튼 봅시다. 그리고 뭐 법규명령, 행정규칙 이런 거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도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찰행정법이다. 자, 그래서 27번에 가번. 헌법은 우리 경찰과 관련된 그 부분은 당연히 법원이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번. 법률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법원이다. 맞고요. 다번. 조리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더라도 조리에 안 맞으면 즉 상식에 안 맞은 행동이었다면 비례에 안 맞았다면 뭐다? 그렇죠. 위법이 될 수도 있죠. 위법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형식상
적법이다. 이 말은 뭐예요? 법에 적힌 절차대로 했다 하더라도 내용을 봤을 때 그렇죠. 비례에 안 맞다. 평등에 안 맞다. 즉 상식에 안 맞다라면 그때는 위법 또는 위헌도 될 수 있다 그랬죠. 기본권을 너무 침해했다라면. 오케이. 자, 그리고 라번에 경찰법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과 불문법원, 헌법, 법률, 조약, 국제법규, 규칙, 성문법원. 맞죠? 여기에 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으면 조리는 불문법원. 조례는 그렇죠. 지방자치 단체가 만든 거. 지방자치 단체장이 만드는 거는 규칙. 어쨌든 다 성문법원입니다. 자, 그리고 28번의 사례형인데요.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 여자 모델 B에게 수영복만을 입히게 하여 쇼윈도에 서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몸매도 좋고 모델이 있으니까 막 구경하려고 막 난리가 난 거지요. 자, 칠판 보시고. 여기가 쇼윈도입니다. 쇼윈도. 모델이 B죠. 여자 모델 B. B. 예, 모델. 그리고 A는 뭡니까? 예, 운영자. 가게 운영자. 예. 운영자 A. 그리고 이제 뭡니까? 여기 구경꾼들. 막 모였어. 됐나요? 여기가 지금 뭐예요? 차도라고 합시다. 도로에. 위험하지요. 자, 여러분. 위험을 일으켜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됐나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경찰 책임자. 별거 아니랐으면 자꾸 어렵게 가시면 안 돼요. 그냥 위험을 일으켜. 위법성이 아닙니다. 법을 어겨도 위험한 것이고 법을 어기진 않아도 위험한 경우가 있다 그랬죠? 우리 경찰은 위험하다 그러면 출동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직접적인 위험을 일으키는 애들. 예. 얘네들이 뭐다? 직접적 그렇죠. 위험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예. 다른 말로 하면 예. 1차적 행위 책임자. 이 사람들의 행위 때문에 위험하죠, 지금. 1차적 행위 책임자. 자, 여기 A는요. 이런 모델을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이런 상태를 만들었죠. 이런 상태를 만드니까 이런 상태가 됐죠. 얘는 뭐다? 상태 책임자. 됐나요? 모델은 그냥 시켰으니까 한 것뿐입니다. 됐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모델은 얘 말을 듣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 됐죠? 얘도 뭡니까? 예.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될 수가 있지요. 상태 책임과 행위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도로니까 자, 이것도 잘 보시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경찰이 출동. 예. 경찰 개입이 됩니다. 됐나요? 이 말은 개입한다는 말은 경찰권. 다 같은 표현입니다. 경찰권이 발동이 됩니다. 어느 쪽에 우선적으로 가야 될까요?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제일 빨리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위험이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먼저 가면 되죠. 아니면 경찰이 여러 명 출동해가지고 동시에 가도 되고 동시에 가기가 힘들다라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한다? 우리가 공부할 때 주로 행위 책임자한테 간다 그랬는데 그건 주로 그렇다는 것이고 상황을 봐야죠. 상황을 봐서 가장 신속하게 위험이 제거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면 여기에 먼저 출동해가지고 여러분들 빨리 비키세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죠. 경찰권 발동하면 되고 아니다. 이 사람들만으로는 해결 안 된다. 여기 가가지고 모델 치우라고 해야 빨리 해결될 것 같다. 그럼 그때는 여기에 가가지고 경찰권이 발동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이고 빨리 처리될 수 있는 데다가 가면 됩니다. 됐나요? 요렇게 이제 보시고 문제를 풀면 되죠. 여기에 또 뭐 조건설이 나오고 의도적 간접 원인 제공자 이론, 목적적 원인 제공자 책임설 이런 어려운 말이 나오니까 또 너무 어려워요.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 틀리는 친구들이 자꾸 변명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이런 조건이라면 이런 거예요. 오케이? 군중. 여기가 군중이죠. 군중. 여기 군중입니다. 군중. 그리고 A, B 모두 책임자가 된다. 그렇죠. 얘가 아무리 이래도 얘가 안 했다면 이런 게 조건이잖아요. 얘가 이걸 안 했다면 했으니까 뭐다?
다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조건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자꾸 그러니까 변명을 대시면 안 된다니까. 그랬다면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랬다면,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조건설에 의하면 다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어때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야, 네가 그걸 안 시켰어야지. 안 했다면 어때요? 위험이 없었다. 근데 했으니까 네가 책임 있다. 너도 네가 모델을 안 했으면 어때요? 위험이 안 생겼어요. 했으니까 책임 있다. 너도 거기 안 몰렸으면 안 했을 텐데 했으니까 그렇죠. 위험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있는 게 조건에 따른. 자, 그리고 조건이 사실은 다 핑계죠. 핑계 대면 다 책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의도적 간접 원인 제공자 이론. 목적적 원인 제공자 책임설에 인정한다면 A에게 경찰권을 발동하여 A로 하여금 B를 쇼윈도에서 나가도록 하라고 할 수 있다. 예, 얘는 뭐예요? 상태. 이런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여기 1차적이란 말이 뭐예요? 이건 직접적. 얘는 뭐예요? 간접적. 간접적으로 뭐가 이런 상태를 만들게 된 원인 제공자죠. 그러면 간접적인 원인 제공자도 책임이 있다라는 설이 간접적인 원인 제공자 이론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간접적인 원인을 만든 이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경찰권이 발동돼가지고 야 빨리 이거 하지 마라. 그럼 어때요? 얘가 모델한테 명령하겠죠? 예, 이거 나오세요. 그러면 이 상황이 없어질 것이다. 됐나요? 예,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간접적 원인 제공자 설에 의하면 A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할 수 있다. 예. 근데 이런 썰 몰라도 어때요? 당연히 어때요? 경찰권 발동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요. 있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3번 직접적 원인설에 의할 때에는 경찰 책임자는 B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B는 모델일 뿐이에요. 오케이. 돈 받고 그냥 하는 겁니다. 예, 직접적 원인은 군중들이죠. 군중들이 만약에 없다. 아무리 이렇게 모델을 세우고 해도 도로상에 막 사람들이 아무도 안 봐요. 그럼 위험이 있어 없어요? 없죠. 위험이 아예 안 생기잖아요. 위험이 지금 무슨 위험이 생겼습니까? 얘네들이 지금 도로까지 나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위험이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모델이 쓴 게 위험합니까? 이 사람들이 위험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위험을 일으킨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 뿐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교통장애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면 A를 경찰 책임자로 보아서는 되고,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면 A는 크게 책임이 없다. 예, 근데 엄청난 이렇게 됐다면 A도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그냥 외워서 풀려고 하면 그냥 답답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 정도는 차근차근 읽어가지고 조금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예, 그래야 우리가 수사권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요. 예, 조금 가슴을 열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 시기에, 자, 기지감 피세 여러분, 이 시기에 너무 바쁘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마음이 너무 앞서가면 글자가 안 보여요. 그러면 이 남은 20일도요 의미 없는 시간이 됩니다. 차분차분 읽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29번도 자, 미성년자도 행위 책임의 주체가 돼. 그렇죠? 여러분, 책임의 주체가 된단 말은 경찰 책임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경찰 책임자가 된단 말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위험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 예, 위험을 일으키는 사람은 나이가 어리든 많든 여자든 남자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상관없죠. 정신 이상자건 행위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관없습니다. 그냥 뭡니까? 자기가 행위해서 위험을 일으키면 그 사람이 책임자가 되고 그 사람한테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 끝! 고의냐 위법성이냐 이거 따질 필요 없다. 예, 그래서 경찰 책임자가 되는 조건은 딱 하나라 했습니다. 위험만 일으키면 돼요. 현실적인 위험만 일으키면 됩니다. 그래서 고의냐 과실이냐 상관없다. 행위 책임진다. 그렇죠? 3번에 자기냐 부자기냐 상관없다. 위험만 일으키면 행위 책임진다. 이 말은 뭐예요? 경찰권 발동될 수 있다. 예, 4번. 경찰 책임자에 대한 경찰의 경찰권 발동으로 경찰 책임자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죠. 얘가 위험을 일으키고 있으면 경찰권이 발동됐습니다. 당신 나와 하면 끄집어내는데 얘가 막 반항을 하네요. 그러다가 좀 다쳤어. 그건 어때요? 지 책임이죠. 오케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안 갑니다. 적법한 직무집행이었고 거기에 따른 손해 재산적 손해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손실보상은요.
원칙적으로 보상 안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왜? 적법했으니까 지가 잘못해서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죠. 어떤 경우일 때 자신의 책임을 초과하는, 나는 잘못을 요만큼 했는데 피해는 이만큼 생겼어. 자신의 책임의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그렇죠, 손실보상을 해줍니다. 그렇죠? 특별한 희생이다. 자신의 책임을 초과하는 피해는 손실보상 해주지만 원칙적으로는 손실보상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손실보상은 원칙 인정 안 된다. 예외적으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으로 가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 위법한 직무집행은 손해배상, 적법한 직무집행은 손실보상, 이런 것도 구별하시고요. 자, 30번입니다. 긴급 상태, 비책임자, 제3자한테, 즉 책임이 없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위험을 일으키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경찰권이 발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조건이 세 가지가 있죠. 1차적인 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때, 그리고 너무너무 긴급할 때,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경찰권 발동, 즉 명령 강제, 특히 명령 강제권이 발동될 때는, 권력적 수단이 발동될 때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실정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서비스 활동은 실정 법적 근거가 없어도 괜찮지만 명령 강제는 무조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1번, 위험이 이미 현실화됐거나 위험의 현실화가 목전에 너무 급박하다. 이때는 긴급권 발동할 수 있습니다. 긴급권은 경찰 책임의 원칙이다. 경찰 책임의 원칙의 예외다. 예외입니다. 얘는 경찰 책임의 원칙이 적용 안 되는 경우, 즉 경찰 책임 원칙의 예외입니다. 오케이. 학생들 중에 이렇게 제3자에게도 발동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 책임의 원칙은 위험을 일으킨 사람에게만 발동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 아닌가요? 제3자에도 발동됐으니까 틀린 거 아닌가? 원칙은 위험을 일으킨 사람에게만 발동되는 거예요. 경찰 책임의 원칙은. 제3자에게 발동되는 건 경찰 책임의 원칙의 예외입니다. 예외. 오케이. 원칙은 책임자에게만 발동하는 거예요. 위험을 일으킨 사람에게만 발동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긴급 상태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랬는데, 자, 경찰상 긴급한 상태에 대한 일반적 근거. 우리 일단 경직법이 즉시강제에 대한 어떤 일반법이다. 즉시강제. 강제집행이 아니라 즉시강제에 대한 일반법적 규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일반적 근거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그렇죠. 예. 일반적 근거는 긴급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일반적인 규정은 없어요. 개별적인 어떤 규정이지 일반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 긴급권, 즉 책임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발동될 수 있는 거는 뭐 해설에도 있지만 소방기본법이라든지 불났을 때 경범죄처벌법 또는 순환구호법, 경범죄처벌법에도 보면 경찰권이 발동돼서 막 하는데 옆에서 원조 불응죄입니다. 당신 와서 이거 도와줘. 책임자가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불응하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규정. 그러니까 개별법으로 뭔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경직법에 경찰 긴급권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발동한다라고 큰 원칙적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근거라고 해서 틀렸다. 경직법이 경찰 긴급권 발동에 일반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됐고, 3번.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을 위해 보충성이 뭡니까? 제3자에게 발동이 안 되면 안 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전제 조건이 돼야 되겠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라는 거죠. 보충성은 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 또는 경찰 자신의 고유한 수단으로는 위험 방지가 불가능한, 그렇죠. 그런 경우가 돼야 제3자에게 발동할 수 있고, 그럴 때 발동돼야 이게 정당성이 인정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심사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4번에 손실을 입은 경찰 비책임자에게는 정당한 보상해야 되겠고, 결과 제거 청구권 같은 구제수단이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제3자가 동원돼 가지고 하다가 피해를 입었다 면 제3자에게 당연히 보상해야 되겠고, 제3자의 어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겠죠. 제3자는 당연히 그런 구제 수단이 마련돼야 됩니다. 자, 됐고, 자, 기지개 한번 핍시다, 여러분.
빨리 하려고 하니까 목이 가네요. 예,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자, 31번입니다. 국자법. 이거 문제 좋습니다. 1번 경찰청장 뭐 구체적으로 통보된다. 그렇죠? 자치경찰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일 때만. 또 이렇게 할 때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다가 그렇죠. 통보를 해줘야 되겠고. 자, 이번에 경찰청장이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 유지를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명령을 할 때에는 그렇죠. 국가경찰위원회 즉시 보고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사후 보고잖아요. 하면서 즉시 보고하는 건데 미리 보고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요. 자, 이거 우리 그 4번 지문 내려올까요? 4번 지문에 보시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그 가로 묶을까요?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의 경찰 요구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어려워 경찰청장의 지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럴 때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먼저 경찰청장한테 야 니네가 좀 이런 거 해달라라고 뭡니까? 요청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사유일 때는 뭡니까? 그렇죠. 만약에 경찰청장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자치경찰을 좀 직접 지휘해야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할 때는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에다가 그렇죠.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됩니다. 요 사유일 때는. 그러니까 2번 지문은 뭐가 틀렸냐? 거기 국민의 안전, 중대한에 미치 뭐 이런 사유가 아니고 이 사유가 틀렸어요. 그래서 요게 우리 국자법 펼쳐보시면 우리 핵심 요약 지문 31페이지인데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 유지를 위하여 경찰청장님이 자치경찰 공무원을 직접 그렇죠. 지휘 명령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세 가지 사유가 있죠. 1호, 2호, 3호. 그런데 3호의 사유일 때에는 어떻다?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나머지 사유는 뭡니까? 이거 하면서 시도자치경찰에 알려주면서 국가경찰위원회에 통보해주면 되는데 보고해주면 되는데 요 세 번째 사유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하여 시도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어려워 경찰청장의 지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이런 사유일 때는 미리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거 우리 열심히 했습니다. 오케이. 그거. 그래서 사유가 틀렸어요. 이렇게 미리 국가경찰위원회 의결 거쳐야 하는 사유는 어떤 사유다?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하여 경찰청장님이 좀 뭔가 지원해주고 조정을 해줘야 되겠다. 요런 사유일 때는 미리 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 국민 안전에 대한 어떤 중대한 영향이나 전국적인 치안 유지를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사유일 때는 미리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유일 때는 일단 조치하고 보고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당연히 딱 나올 만한 게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3번 뭐 당연한 이야기죠. 즉시 중단해야 된다. 어쨌든 국자법은요, 여러분 정말 꼼꼼하게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넘어가시고. 자꾸 이야기하면 너무 잔소리 같아가지고. 짠소리 따빛. 32번. 자, 요게 이제 우리 보칙이 나왔어요. 보칙. 우리 핵심 요약집 32페이지. 자, 이게 이제 34조, 35조, 36조에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소홀하게 보신 친구들은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번에 이렇게 재정적 지원 해야 됩니다. 자치경찰에 대해서 하여야 합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비용 이런 거 우리 위임할 때 배웠잖아요. 비용은 뭐다? 그렇죠. 위임관청이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자치경찰에 필요한 예산은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도지사가 그렇죠. 수립하는 게 맞는데 이때 경찰청장의 의견 듣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장 의견 들어가지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누가? 시도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 시도경찰청장이 하느냐 경찰청장이 하느냐 중요하지요. 그리고 3번에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그리고 4번에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이거는 어려운 내용 아니고 어쨌든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국자법. 그리고 이제 33번. 이건 다 맞추셔야 되는데 가번. 위원장은 당연직 상임위원이 아니죠.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결국에는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입니다. 당연직 아닙니다. 자, 그리고 1명은 상임위원, 5명은 비상임위원. 위원장까지 합하면 6명이 총 비상임위원입니다. 당연직이란 말은
위원장이 되면 저절로 상임위원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아닙니다. 그리고 나번에 연임할 수 없다.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들은 다 연임할 수 있는데 얘는 연임할 수 없다. 맨날 했었고요. 임기 3년이고.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오케이. 자체적으로 한다. 틀렸고. 그리고 의결정족수.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라 했죠. 특별히 제적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되는 거는 소청심사위원회, 정규임용심사위원회. 그리고 제적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는 국보 승인추.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나머지는 다 뭐다? 제과, 출가,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 예, 라번 맞습니다. 이런 것들 그냥 로봇처럼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34번. 1번도 이거 시험에 다 나왔던 거죠. 우리 채용 시험에 다 나왔던 겁니다. 경위 이하일 때 전사나 순직하시면 2계급 승진할 수 있다. 예, 오케이. 그 이상의 높은 계급들은 2계급 하면 너무 계급이 올라가니까 안 된다 그랬죠. 경위 이하. 그리고 2번에 비상사태일 때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거 맞고요. 그리고 자, 우리 계급 정년 걸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입니다. 그래서 경무관 이상이라고 하면 경무관하고 치안감인데 경무관 이상은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거친다 그랬죠? 계급이 높으시니까. 근데 총경하고 경정은 행안부 장관까지는 거칠 필요가 없다. 됐나요? 네, 오케이. 구별하시라 했습니다. 절차까지. 그래서 거기 총경 이상이라고 해서 틀렸죠? 총경하고 경정 같이 가고. 그렇죠? 경무관 이상 치안감은 그렇죠. 그쪽으로 같이 가고. 그래서 여기 경무관 이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거치는 거.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됐나요? 총경하고 경정은 행안부 장관까지 거칠 필요는 없다. 장관님이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3번 경무관 이상의 강등 정직. 이거 대통령이 합니다. 경찰청장은 뭐합니까? 제청하죠. 그리고 경정 이상의 파면해임. 이것도 경찰청장이 제청. 그래서 앞에 경무관 이상의 강등 정직, 경찰청장의 제청. 그렇죠?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 거쳐서 대통령이 한다. 경정 이상의 파면해임. 이것도 경찰청장이 제청.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거쳐서 대통령이 한다. 요거 우리 맨날 했었습니다. 그렇죠? 요 조문. 반면에 총경이나 경정의 강등 정직은 경찰청장이 그냥 합니다. 오케이.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4번에 경무관 이상의 징계는 어디 가서 한다고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설치된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서 설치가 된 국무총리 소속의 징계위원회가 있죠. 거기서 합니다. 뭐가요? 경무관 이상은. 오케이. 요 내용은 그렇죠.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돼 있다. 그랬더니 또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다 그랬죠. 4번에 여기는 문제가 경찰공무원법인데 4번에 왜 국가공무원법이 나옵니까? 국가공무원법이라는 요 단어는 어디에 걸리는 겁니까?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이 징계위원회가 설치될 때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서 설치가 됐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은 요 지금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를 꾸며주는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문장 자체, 경무관 이상은 이쪽 징계위원회에 가야 된다. 이 전체 문장 자체는 경찰공무원법에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오케이. 자, 됐고. 그리고 36번 문제가 또 여러분들을 좀 약간 흔들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거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망하면 사망한 다음 날. 물론 여기는 사망을 했는데 특별 승진을 시켜준대요. 여러분, 그러면 봅시다. 오늘 죽었습니다. 오늘 사망을 했다고 합시다. 해당 공무원이 전사했어요. 순직했어요. 그러면 승진을 시켜주려면 사망하고 다음 날 승진이 돼야 한대요? 사망한 다음 날은 면직 처리된다니까요. 그러면 승진을 해서 특별 승진했다고 특별 승진 임용장을 줄 거 아닙니까? 그 임용장 그 날짜는 며칠로 적어야 될까요? 사망하기 전날로 특별히 승진된 걸로 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됐습니까? 사망한 다음 날 면직 처리가 되기 때문에 특별 승진 처리를 하고 싶다라면 사망하기 전날 특별히 승진한 걸로. 됐습니까? 날짜를 그렇게 적는다는 거예요. 임명장을 막 줄 거 아닙니까? 비록 돌아가셨지만. 오케이? 어쨌든 요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될 문제였었고 안 그래도 1번에 적힌 날짜 우리 다 알고 있죠. 2번에 사망한 다음 날 알고 있죠. 면직된 거. 그리고 4번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하는 경우일 때는 직위해제 사유 맞죠? 그럴 때는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위해제가 되잖아요. 그럼 직위해제가 되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일단은 기소되는 날까지는 그렇죠. 근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날짜까지 그렇죠. 임용일자로 본다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별 큰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닌데 요 정도. 자, 그리고 쉬고 있을 때 직위해제가 된 이후에 임용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36번입니다. 불신검문. 이것도 틀리면 안 되죠. 예. 가번에 가번 지문 가지고 또 학생이 답을 못 찾더라고. 카페에 질문 올라왔던데. 자, 그러니까 조문을 같이 비교를 해도 지금 본인이 못 찾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 그렇죠? 자, 뭐가 틀렸습니까? 예, 경찰관이 직접 알리거나 아니면 본인으로 하여금 니네 가족한테 연락해라 라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변호인 선임권이 변호인에게 도움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준다는 거. 그게 틀렸고요. 문제 잘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뭐 얍삽하게 바꾸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번은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이건 우리 판례 사안이죠. 네. 원래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경찰관인 줄 알았어요.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때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걸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 판례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맞고요. 다번에 그 장소에서 질문한 것이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고 인정될 때 가로 안에 해양경찰관서도 미포함이 아니라 포함이죠. 다 포함해서 뭐라고 한다? 그렇죠. 해양경찰관들도 국가경찰공무원이고 이 법이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맞고요. 동행 요구할 수 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고 할 수 있다. 거절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라번.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증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하면서라 그랬죠. 이거 제가 수업할 때 하거나라고 나오면 X라 그랬고 소득과 성명을 밝히고 밝히고입니다. 밝혀야 된다는 소리예요. 밝힐 수 있고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제가 수업 때 딱 이렇게 표현하죠. 하여야 하며 여기 할 수 있으면 틀렸고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오케이. 수업 때 제가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틀리면 너무 이제 마음이 저도 아파요. 그래서 웬만하면 할 수 있다. 경직법에는. 근데 예외적으로 보면 그렇죠.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경찰은 기본적으로 재량이다. 할 수 있다. 근데 그렇죠. 예외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속 그렇죠. 형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그걸 잘 보시라 했잖아요. 경직법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나번이 하나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고요. 37번 보호조치. 그래서 우리 경직법에서도 3조 불신검문, 4조 보호조치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5조 위헌방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6조 다 중요해. 아예 경직법은 다 중요해. 다 중요해. 뺄 게 없습니다. 자, 37번에 보시면 부상자, 미병부, 미아 병자 부상자는 본인이 거절하면 보호조치 할 수 없다 그랬고 가번 틀렸고요. 그리고 인계해야 되겠죠. 보호자가 안 나타나면 그렇죠. 빨리 인계해야 됩니다. 경찰이 계속 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나번도 틀렸고 당연히 지체 없이 일단 가족들에게 알리고 가족들의 연고자가 발견이 안 되면 인계해야 한다. 그리고 다번에 인계를 했다라면 그 경찰관은 해당 경찰서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 내가 인계했다고. 그러면 해당 경찰서장님이 관계 그렇죠.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의 장및 거기 감독행정처에 통보하게 되지요. 오케이. 여기는 경찰관은 경찰서장님한테 보고하고 서장님이 감독행정청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고 라번 처벌 규정. 만약에 긴급구호기관이 병원이라고 했죠. 만약에 거절한다. 거절에 대한 처벌 규정은 우리 경직법에 없다 그랬죠. 어디에 있습니까? 응급 그렇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처벌 규정이 따로 있다. 이것도 기출문제, 기출천재 다 있죠. 38번 경찰 장비 중요하죠. 가번에 현행범 사무장삼 이상 장구 사용할 수 있다. 장구 사용 요건, 무기 사용 요건, 분사기 체류탄 사용 요건, 경직법상의 사용 요건하고 그리고 예외로 우리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 장비 규정에는 뭡니까? 그렇죠. 우리
경찰봉, 호신용 경봉, 그리고 가스 발사총 여기에 대해서 예외 규정이 있다 그랬죠? 오케이. 예, 가번은 맞고요. 나번에 안전검사, 그렇죠. 안전교육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검사 없이 안 됩니다. 안전검사 받은 후. 이건 그냥 만든 문장이에요. 틀렸습니다. 그리고 다번에 위해성 경찰 장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웬만하면 다 대통령령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라번 새로 도입하는 경우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거죠. 예, 이런 걸로 틀리게 냈네요. 좋습니다. 충분히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39번에 의무이행 확보수단. 예,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의무이행 확보수단.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 형사처벌은 형벌 때리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은 그냥 강제 집행 중에서 집행벌에 해당하는 거. 그렇죠? 너 이거 의무 이행 안 해? 안 하면 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시정명령 때렸는데 시정을 안 하네요. 그럼 시정할 때까지 강제금을 때립니다. 집행벌. 오케이. 자, 어쨌든 이거는 형벌은 아니에요. 서로 병과할 수 있다. 이거는 이중처벌 아니다. 예. 그래서 뭐 원칙에 위반된다. 틀렸죠? 위반 안 합니다. 그리고 경직법은요. 즉시강제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이지 강제 집행 아닙니다. 즉시강제입니다. 강제 집행은 뭐라고요? 하명을 때리고 나서 의무가 생기죠.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 안 했을 때 강제로 하는 것이죠. 우리 경직법에 보면 의무 이행 안 하니까 강제로 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너무 급박하니까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즉시강제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다. 실정법입니다. 자연법 아니고요. 그리고 즉시강제는 경찰상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그렇죠. 바로 시켜버리니까. 그리고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존재하는 경우에 국가는 그 위해를 제거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자연법적 권리가 아니죠. 실정법적 권리. 어쨌든 즉시강제든 뭐 강제집행이든 강제를 할 때는 반드시 실정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자연법적 근거 틀렸고. 요거 자연법으로 나온 게 실제 몇 년 전에 또 우리 시험에 있어요. 채용 시험에 나왔습니다. 예, 꼭 보세요. 기출천재 다 있습니다. 그때는 그 경찰 책임의 원칙과 관련해가지고 자연법적 근거만으로도 가능하다. X. 우리는 실정법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4번.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의 근거가 되는 법률 외에 그렇죠. 강제 집행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법적 근거 없이는 하명도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강제 집행도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맞아요. 자, 그리고 40번 국가배상. 예, 나왔죠? 우리 시험도 이 정도 나옵니다. 자, 가번 화재. 이거 우리 사건 경비경찰에서 배웠었죠. 뭡니까? 약국 사건. 시위대들이 화염병을 던졌는데 그게 옆에 있는 건물, 그게 약국이었어요. 약국이 불탔습니다. 약국 주인이 이거 국가배상해달라. 우리가 불낸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막아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배상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번은 뭐냐면 이것도 우리 유학집에서 했었는데 뭐냐면 시위대 우리 경찰이 체류탄을 쐈습니다. 근데 그 체류탄에 시위대들이 맞았어요. 그럼 어때요? 일단은 뭐예요? 체류탄을 쏜 거는 경찰이 맞아 안 맞아요? 맞죠. 하지만 어떤 경찰이 쐈는지는 특정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분명히 뭡니까? 경찰관이 쏜 건 맞아요. 일반인이 체류탄을 쏘지는 않았잖아요. 오케이? 정황상. 됐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가해 공무원이 누가 그걸 쏴서 맞췄느냐라고 가해 공무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경찰관들 중에서 쐈을 거로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국가 배상이 인정됩니다. 이해하셨죠? 당연한 이야기. 그리고 답은 자, 우리 국가배상법상에 거기 보시면 2조 1항의 단서 이게 뭐다? 그렇죠. 공무원들 중에서 군인, 군무원, 예비군, 경찰 나오지요? 요 4명은 뭐다? 국가배상으로 배상을 받았다라면 다른 법률에서 배상을 받고 왔다라면 국가배상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이중으로 배상받지 말라. 제한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 국민이 아니고요. 그냥 공무원 자신이 뭔가 공무집행을 하다가 그렇죠. 내가 지금 공무상 피해를 입었다. 국가배상해달라. 됐습니까? 그런데 다른 법에서 배상을 받았다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한 번만 배상받아라. 그래서 이중배상 제한되는 공무원. 예, 군인, 군무원 이거는 공무원에서 사실 불리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요 4명. 요 4명은 그렇죠. 다른 법으로 배상을 받았다면 국가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는 공무원입니다. 다른 일반 공무원은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 사람들 지금 답안에 있는 이 사람들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대원 요 사람들은 요 중에 이제 특별히 라반에 이제 경찰 공무원이 사례가 나와 있는데 직무집행, 전투 훈련에 준하는 직무집행 하다가 다친 거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업무를 하다가도 다쳤다. 그럴 때도 이제 국가한테 배상을 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때도 뭡니까? 이중으로는 배상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제한된다, 안 된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이 있긴 하지만 이 공무원이 일하다 다쳤으니까 우리가 배상을 해주긴 해주는데 어떻다? 이중으로 해준다, 한 번만 해준다, 한 번만. 그러니까 어때요? 제한된다 이 말은 이중으로 배상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제한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거 자꾸 항상 헷갈려 하시는 친구들인데 별거 아니에요.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은 뭐 전투 훈련 중에 다치거나 오케이? 또는 일반적인 업무를 하다 다쳤다. 그럼 국가한테 나 일하다 다쳤으니까 배상해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법으로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배상을 해주는. 예. 다른 법으로 만약에 배상을 받았다면 국가배상법으로 또 배상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국가배상으로 배상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결론은 뭐예요? 한 번만 배상받아라 라는 겁니다. 이중으로는 배상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야매가 있다 그랬죠? 일단은 국가배상법으로 배상을 받아요. 됐죠?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 배상을 해준다면 또 다른 법률 가서 이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왜냐? 그 법에서는요. 그 다른 법에서는 이중으로 배상 안 해줘라는 규정이 없거든요. 국가배상법에만 이중으로 안 해준다. 너 만약에 다른 데서 배상 받고 왔으면 여기서 배상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돼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머리를 굴리면 반대로 하면 되죠. 일단은 그러면 다른 법에서 배상 안 받고 국가배상법으로 배상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다른 법 배상 없나? 찾아보고 그쪽 가서 청구를 하는 거예요. 왜? 그쪽 법에는 이런 제한 규정이 없으니까. 오케이? 요런 판례도 있지요. 오케이. 자, 하여튼 요 의미를 좀 잘 아시고 그리고 이제 국가배상법 2조는 공무원의 그렇죠. 위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들에게 배상해 주는 것이고 2조 단서는 이렇게 특정한 공무원들은 배상이 제한된다는 규정이었었고 그리고 5조는 뭡니까? 영점을 설치하자에 관련된 국가배상. 영점을 설치하자는 공무원의 뭡니까? 위법성은 필요가 없다. 무하자? 그렇죠. 보상이다. 그리고 영조물이라고 하면 그렇죠. 도로나 하천, 영조물, 예, 건물 또는 국가가 관리하는 어떤 그런 시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에는 경찰견, 예, 경찰 강아지 얘도 뭡니까? 영조물에 해당됩니다. 얘가 만약에 국민을 물었다라면 어때요? 국가가 배상해 줘야 됩니다. 됐나요? 경찰 강아지가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얘는 영조물.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우리 간부 시험도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비록 박스형, 개수형 문제가 좀 많았긴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뭡니까? 정말로 어려운 내용이 없었습니다. 한 4문제 정도는 좀 헷갈려가지고 조금 뭐 틀려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조금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면 90점 정도까지는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만약에 또 이제 학생들이 측정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 선생님 저 간부시험 풀어봤더니 뭐 75점 맞았습니다. 어때요? 75점 맞았으니까 우리 채용 시험은 합격 가능성 있나요? 가능성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60점을 맞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적 기준은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보완을 많이 하고 그렇죠. 좀 더 마음을 잘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어쨌든 경찰 간부 시험도 이 정도 수준이니 쫄지 말고 오케이? 해야 될 것 위주로 딱딱 하신다라면 충분히 우리 채용 시험도 잘 볼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워낙에 좋은 내용이라는 거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제가 요거를 변형시켜서 문제를 낼 테니까 100점 맞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틀리실 거예요. 나중에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일단 이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